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69%나 줄었는데요. 글로벌 경기 악화 탓에 올해 실적 전망도 잿빛입니다. 반대로 주가는 뛰었죠. 삼성전자 실적 부진의 배경은 무엇이고 업황 개선은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지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오늘 이인철 참 좋은 경제현장 연구소장 모셨고요. 김장렬 전 아스트라자산운용센터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잠정 실적이었어요. 워낙 지금 안 좋게 나왔는데 외신들은 대참사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어닝 쇼크라는 데 이견이 없고요.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4분기 이제 실적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 아마 이제 이번 달 말에 실질적인 4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예. 매출은 70조 원입니다. 네. 1년 전에 비해서 한 8.5%가량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원에 그쳤어요. 4조 3천억 원. 그러니까 전망치도 크게 밑돌았을 뿐 아니라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70% 가까이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이제 5조 원대 아래로 이제 내려간 것은 네. 지난 2014년 3분기 이후 8년 만에 처음인데요. 예.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해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네. 이런 이제 반도체 수요가 부진했고요. 예. 재고가 너무 쌓였어요. 특히 이제 이 기대를 걸었던 갤럭시의 이제 신형 스마트폰도 8월에 출시가 됐지만 폴더블 폰하고 같이 출시가 됐지만 예상외로 판매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 이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치킨 게임에 돌입한 양상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 전략적 고객에 대한 이 납품이 굉장히 많은데 비중이 여기 평균 판매 단가가 네. 아마 4분기에 평균 20% 넘게 떨어졌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3분기보다 1년 전에 1년 비해서 전보다 그렇습니다. 판매 단가가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물론 예. 이제 삼성전자의 가이드라인에는 지금 부문별 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예. 삼성이 일부러 이례적으로 설명까지 하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모리 분야는 이 메모리와 이제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예.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더 심각해요. 낸드 플래시가 예, 이 부분은 4분기에는 아마 적자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어서 예. 아마 이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이 아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예. 사실 디스플레이 그러면 이제 이 애플이 주 고객사인데 애플은 아시다시피 중국 공장 감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사실 이렇게 월드컵이나 이런 큰 게임이 있으면 대형 가전이 잘 팔리지만 올해는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예상치를 밑돌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고 다만 연간 기준 매출을 보게 되면 예. 301조를 넘어섰어요. 300조를 1조. 넘어섰네요. 그렇습니다. 301조 7,700억 원 수준으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예. 역대 최대입니다. 오. 삼성전자가 이제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이제 300조 원을 열었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연간 매출 300조 돌파. 시장 장악력은 그런 대로 유지를 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익이 워낙 줄었으니까 김장렬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실적 부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지금 부문별로는 안 나왔잖아요. 네네. 혹시 어떻게 좀 추정이 좀 됩니까? 네, 일단은 그 실적 앞에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건데 수요가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져서 부문별로는 반도체가 직격탄이었는데 전분기의 3분기 첫 실적이 한 10조도 넘었는데 영업이익에서 반도체가 5조가 넘었고 그다음 휴대폰이 3조 2천억 나왔거든요. 근데 반도체 5조가 이번 분기에는 아마도 부문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몇 천억대 아마 6천억 전후밖에 안 나왔을 것 같아요. 6천억. 그러면 그러면 5조가 6천억이 되는 거의 10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아마 그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반도체가 왜 이렇게 빠졌느냐 한마디로 수요가 없어졌는데 예. 휴대폰 PC는 말할 것도 없고 예.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제 구매를 자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재고가 소진되려면 꽤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래서 6천억으로 줄었는데 중요한 거는 1분기에는 적자가 거의 110% 확실합니다. 이번 1분기에 네. 반도체 분야 전체로? 반도체 그래요? 적자는 확실하고요. 오. 이슈는 1분기가 바닥인지 2분기가 바닥인지 현재로서는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4분기 실적은 분별 발표는 안 했지만은 반도체 출하량은 원래 예상보다도 더 늘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한 10에서 15% 늘기로 했는데 예. 거의 성장하지 않았고 네. 가격은 예상보다 더 많이 빠진 거죠. 한 30% 이상.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이익률이 거의 그냥 뭐 5천원, 6천원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예. 나머지는 대동소이의 애널리스트들이 그 최근에 연말 연초에 예측을 한 5조, 6조로 얘기했을 때 예측하고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반도체가 직격탄인 거예요. 반도체가 보통 한 1조 5천억에서 2조 봤는데 이게 뭐 5, 6천억밖에 안 나온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거니까 문제는 이렇게 가격을 낮춰서도 물량이 안 나갔다는 게 중요한데 현재 1월 달 지금 중순 가고 있잖아요. 1분기 실적은 거의 확실합니다. 뭐 다른 분야가 흑자가 나는 건 확실하지만 반도체가 적자면은 전체적으로 3조 나오면 잘 나오는 정도 수지 않으니까 1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전체 실적이. 반도체 적자 1분기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런 얘기죠. 다른 분야가 조금 만회하더라도 3조 나오는 정도가 아마 베스트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올해 그 전체 영업이익에 대한 작년이 44조 나왔는데 43조. 올해 이익이 원래 애널리스트들이 낮춰 잡은 것이 20조에서 한 28조였거든요, 올해가. 근데 지금은 아마 거의 90% 확률로 20조 이하로 아마 포캐스트가 오늘 내일 사이 다 바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43조, 44조가 올해 포캐스트는 20조 나오면 잘하는 거. 20조 이하 가능성이 나오고 1분기는 반도체 적자는 너무나 확실하다. 그런데 주가는 안 빠지고 있죠. 그거는 좀 이따 나갈 때 네, 말씀을 그건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일단 실적은 그렇게 돼 말씀을 있습니다. 해주시고 사실 그동안에 뭐 반도체 칩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실적이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해온 게 뭐 서버 수요가 좀 늘어나서 괜찮을 거다 이랬는데 생각보다 지금 감소폭 너무 크네요. 이 정도면 올해 1분기 적자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된다는데. 맞습니다. 예. 이 사실은 반도체 이제 전문 기관들의 전망치를 보더라도 이게 이제 수정될 때마다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WSTS의 반도체 매출 전망을 보면 네. 지난해 전체 이제 반도체 시장은 한 4% 넘게 성장을 했지만 올해는 이제 성장세는 좀 둔화돼서 4.1% 수준으로 둔화되겠지만 문제는 우리 주력 품목이에요. 메모리. 메모리는 이미 지난해 12% 넘게 줄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매출 역시 올해는 17%예요. 특히나 17% 그렇습니다. 준다. 비메모리보다도 메모리 시장 타격이 더 크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여서 아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제 올해도 네. 내년 지난해 못지않게 굉장히 앞서 이제 1분기, 2분기 적자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예. 삼성전자가 디램으로 반도체로 적자 본 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워낙에 이제 사업 이제 포트폴리오 자체가 디램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이미 4분기 적자 가능성이 거론이 돼 왔어요. 근데 삼성전자 앞에 적자라는 말은 없었고요. 물론 이제 이 좀 이익 폭이 좀 둔화될 것이다. 매번 분기마다 거의 5조 내지 전체 합치면 10조 이상의 분기이익을 영업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랬는데 근데 지금 보면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비메모리에서도 점점 대만 반도체와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격차를 쫓아간다고 했는데 쫓아가기는커녕 더 벌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2019년에 이재용 이제 당시 부회장이었죠. 네. 부회장이 비메모리 분야도 이제 지금 세계 1위로 3년 후면 3년 후가 이제 2022년이 되는 거죠. 네. 3년 후면 비메모리 분야도 세계 1위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오히려 격차는 더 벌어졌고요. 예. 특히나 최근 들어서 대만 반도체 TSMC는 최고 기술, 최고 사양인 3나노를 삼성전자보다도 6개월 정도 늦게 양산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율, 그러니까 불량률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TSMC가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많이 나요? 삼성전자하고? 지금 업계에서는 물론 이 불량률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대외비기 때문에 컨피덴셜하기 때문에 밖으로 유출되지는 않지만 외신들의 이 보도를 보게 되면 삼성은 지금 6개월이 지났지만 불량률이 한 뭐 20%, 수율이 한 20%. 그렇게 낮아요? 10개 가운데 2개는 두 개밖에 쓸만한 게 없다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지금 바로 양산을 시작한 대만 반도체의 경우에는 한 80%까지 보고 있거든요. 우리 삼성전자 기술이 그렇게 차이 납니까? 그래 물론 뭐 그건 이제 외신의 이제 굉장히 네. 혹독한 평가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삼성이 그래도 한 50%, 60% 선까지는 그래도 끌어올렸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가 보면 뭐 애플이라든가 휴레패커드라든가 퀄컴,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나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거든요. 예. 그러면 그동안 30년 넘게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생산성이 좋은 대만 반도체를 선택할 것인가, 삼성전자를 선택할 것인가. 왜냐하면 5나노 이하를
양산해낼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2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네. 대만반도체 TSMC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도 지금 밀리고 있어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전망도 조금 안 좋네요. 자, 그러면 아까 국무부장님께서 삼성전자가 1분기의 적자 확실한 것 같다 그러면 그게 1분기가 뭐 바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밑이 좀 더 있을까요? 가봐야 하는 거죠. 가봐야 합니다. 네. 그 아마 4, 4분기 때 반도체 메모리가 가격이 한 30% 가까이 빠졌을 텐데 1분기의 가격을 그보다 덜 빠뜨리면서도 재고 소진이 일어난다면은 네. 아마 1분기 이익이 바닥을 치고 2분기보다는 조금 올라올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재고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삼성전자. 그러려면 생산을 현재처럼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어떻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엊그저께 오르고 오늘도 좀 올랐던 그 초반에 많이 강했잖아요. 어저께는 특히 강했는데 다른 원인도 몇 가지 뭐 반도체 세액 공제도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하향이 지난 일주 동안 너무나 가파르게 나오다 보니까는 삼성이 밀려서 감산까지는 아니더라도 투자를 명시적으로 줄일 것이다. 투자를 주실 것이다. 줄일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이런 그 코멘트라든지 기대치가 지난 며칠 사이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가격이 이제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예. 실제는 아까 말씀하신 거 삼성전자가 정확히 말하면 메모리가 적자고 비메모리는 흑자예요. 네. 근데 메모리 적자가 워낙 심하면은 전체가 적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메모리만 있었잖아요. 적자가 얼마만이냐면 2008년도 4, 4분기 이후 만에 14년 만입니다. 2008년 4, 4분기 때 리모컨 났을 때가 그 당시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5천억이 적자 났어요. 한 분기에. 그러니까 그 정도 났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일이 나냐 이 정도면은 1등 이정 적자가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삼성전자가 나면은, 이 정도면 예, 그러면 뭐가 나냐면은 누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문을 닫든지. 예전에 2008년 4, 4분기에 그렇게 삼성전자가 한 분기에 5천억 적자나고 하이닉스가 1조 넘게 적자. 이번에 하이닉스 1조 적자인데. 4분기에요. 하이닉스. 네, 1조 넘게 적자나는 거의 확실한데 그렇게 비슷한 게 또 발생한 거죠. 물론 적자율은 그 당시 더 컸죠. 매출이 작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반도체 업체 중에서 후발 업체 한 7, 8등 되는 유럽의 업체가 파산 신청을 2009년도 1월 달에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완전히 올라갔거든요. 지금 그런 경험 때문에 삼성전자가 적자라면 이번 분기에 아마 1분기, 2분기 들어가기 전에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감산이나 아니면 투자를 자기네들도 에비타가 잘 안 돈다 이거죠. 캐시플로우, 이게 영업이익 플러스 감가상각 영업이 적자인데 감가상각 더하면은 그것이 현금 흐름에서 타이트해지면은 그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선반영이 어제 오늘 된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오른 그렇죠. 거다. 실적이 안 좋은데도. 그럼요. 14년 전에 그런 형이 있는데 그 당시는 누가 죽어서 뱅크럽시 파일링을 한 거고 지금은 업체가 디램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밖에 없기 때문에 죽는 정도의 드라마틱한 턴은 없을 거고요. 삼성 말고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감산을 결정을 하거나 이미 축소를 하고 있죠.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는 감산을 그렇죠. 했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는 역적 보는데 삼성 마켓시어 40% 삼성전자가 여하의 조정을 안 해주면은 이것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죠. 과거처럼 드라마틱한 턴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패턴이 그대로 가느냐 비슷할 수 있지만 좀 더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거 분기에 놓여 있는데 주가는 삼성전자가 과거 패턴대로 1배 정도, 과거에 가장 낮았을 때 비슷한 정도의 북밸류 1배 정도인 한 5만 원 초반까지 가다 보니까 주가가 더 빠지지 않고 다른 것을 모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된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실적이 1분기 적자가 앵커 말씀하신 적자가 1분기에 이익이 바닥이 확실하고 2분기부터 올라가는 게 확실하다면요. 오늘 이런 발표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청신호가 되는 겁니다. 근데 1분기 바닥인지 2분기 바닥인지 모르고 3분기에도 만약에 1분기, 2분기가 3, 4조 나오다가 3분기에도 한 5조, 6조 이 정도만 나오면은 그 정도 가지고는 ROE가 택이 없어요. ROE가 한 4, 5%밖에 안 나요, 올해.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오름폭은 일시에 끝날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가면 그럴 수도 그런 있죠. 걱정도 있는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1분기 지금 적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과연 재고 조정을 위해서 설비 투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감산을 할 가능성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겠는데 어떤 전략을 세울까요,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외신이 보는 시각은 그런 것 같아요. 시티글로벌은
지금 이제 이 치킨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3사 빅3라고 하는 네.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 마이크론 중에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역시 이제 삼성인데 삼성의 경우에는 지난 실적 발표 때부터 감사는 인위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 누적으로 인해서 손실이 지속되다 보면 적어도 적자를 내지 않는 수준에서 조금은 경쟁사한테 좀 타격을 주는 전략을 세우지 않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는 완전히 이제 감산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증산을 하면서 적을 더 힘들게 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만에 하나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1분기에 적자가 확실하고 그렇게 되면 이보다도 더 평균 판매 단가가 더 낮은 삼성, SK하이닉스와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더 큰 타격이에요. 그러면 감산을 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절대 다수인 마켓 쉐어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생산량을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다 죽자는 건데 먼저 누가 죽느냐가 문제거든요. 삼성은 이제 어쨌든 적자는 보지만 이게 순간 턴할 경우에 가장 빨리 이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은 계속해서 앞에 후자를 가겠다는 겁니다.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감산을 하게 되면 어차피 윈윈으로 전 산업이 조금 훈풍이 돌아서 재고 소진안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각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재고 수준이 줄어야 돼요. 근데 이 재고를 받아줄 하이테크 기업들의 경우는 자기도 재고 자산을 갖고 있고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전자기기며 PC며 스마트폰이며 이런 서버며 이걸 증설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전략적 고객 자체도 지금 재고 상황 쌓여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저가로 물량을 내민다 하더라도 받아줄 저기가 없다는 거예요. 경기 상황이 뭐 작년도 안 좋았지만 올해도 지금 뭐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경기 악화가 계속되고 경기 침체까지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메모리 수요의 증가를 기대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언제쯤 쉽게 기대하는 거는 저 희망 회로인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우리 어저께 사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위 업체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컨퍼런스에서 CEO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저 쭉 들어봤는데. 걔네들도 얘기하는 게 삼성이 어떻게 할지 자기네도 모르지만 자기네들은 과감하게 결단을 한 거니까 투자 축소하고 투자 축소를 결단했죠. 희망을 약간 섞어서 말한다면은 2분기 중에는 재고의 어떤 상황이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거.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네들 주요 고객 데이터 센터 이런 업체들이 재고 사정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을 기대 내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정도는 동시에 충돌적인 얘기가 PC나 스마트폰의 수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PC 같은 게 많이 줄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올해도 PC도 올해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2019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요가. 2019년. 그러니까 19년에서 20년, 21년에 엄청 좋았거든요. 그러다 작년에 좀 많이 빠졌죠. 올해도 조금 더 빠져요. 결국 19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21년, 21년 이것이 거품이었다는 겁니다. PC라든지 스마트폰 수요들이. 그걸 다 토해낼 때까지는 이게 수급이 안정이 안 되는데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는 수요가 2분기, 3분기 돌아올 게 확실하면요. 지금 감산 안 합니다. 수요가 그렇죠. 그 적자가 아까 그 적자가 마이너스 20% 나더라도요. 에비타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에비타 캐시플로우는 돌아가요, 삼성은. 진짜 수요가 좋다 그러면 감산 안 할 것이고 저는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가 되면은 수요는 굉장히 빨리 안 올 것을 인디케이션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헐레발 이렇게 좋아할 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수요는 언제 움직이냐 조금 말씀하셨는데 언제 움직이느냐? 금리 인상이 멈추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 구매 심리가 좋아질 때 그때 나타나요. 똑같습니다. 3월 달, 5월 달에 우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멈추는 순간에 확실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PC건 스마트폰이고 가장 먼저 망가진대. 망가진 데가 PC인데 PC보다는 스마트폰이 중요하니까 중국의 소비자들이 마켓 리오프닝하고 금리 인상이 멈출 것 같고 소비가 되살아나고 새로운 신제품 만약에 2, 3월 때 맞물려 가면은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2분기에 겹쳐지면은 반도체 가격이 멈추거나 아니면 덜 빠지지 않게 이거거든요. 그것도 희망적인 시나리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을 때 1분기가 그래서 바닥인지 2분기가 좋아질지는 지금 현재는 까리까리한 거예요. 삼성도 그거가 판단을 해가지고 2분기까지 모르겠다. 아마 그러면은 스스럼 없이 살짝 눈에 안 띄게 감산이나 올해 1분기 투자를 살짝 뒤로 미룰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인디케이션 줄 수 있는데 그거는 약간 택티컬한 전략인 거고 택티컬한 전술인 거고
저희가 큰 관점에서는 수요 자체는 그렇게 빨리 안 들어온다. 한 6개월 정도는 자연적으로 안 들어오니 공급을 확 줄이는데 삼성이 판단을 해야죠. 예. 수요는 크게 늘지 않고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삼성전자도 이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재고 상황, 설비 투자 상황 지금 주가가 최근에 조금 움직였는데 앞으로 주가 움직임도 결국은 그러면 설비 투자를 어떻게 줄일 거냐 말 거냐 여기에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주식이라는 게 진짜 미래의 기대감을 선 반영하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 지금 바닥이다. 그래서 바닥이다? 이제 목표 주가를 지금 5만 원 선에서 6만 원 이제 밑에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8만 원 이상 상향 조정하는 증권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내년이면 일단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 아니요. 내년 2020. 올해는 기대를 하더라도 하반기에 어. 금리나 시그널이 있다면 그래도 증시나 반도체 기기나 IT 기기는 수요를 좀 빨리 반영을 하고 만약에 증시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늘 증권사들 추천 종목 1위는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먼저 뛸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이 조금 사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이 다른 전략, 감산 전략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중국이 저렇게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좀 후퇴하거나 뭐 이런 기미가 보이면 이걸 빌미로 해서 이제 조금 주가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논리지만 근데 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금리 상황이고 이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금 뭐 IMF의 경우에는 유럽, 미주, 중국 3대 경제 대륙이 모두 다 경기 침체 가능성, 둔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우리 최대 고객인 중국 시장이 과연 살아날 거냐가 변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내년에 가면 영업이익은 반도체 가격은 높아질 수 있는데 그 이전 기대하고 있는 건 과거 사례를 보면 메모리 재고가 정점에 이를 때 그 직전 분기부터 주가가 반등했다는 겁니다. 메모리 재고 정점에 이를 때 직전 분기.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메모리 재고의 정점을 2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KB증권은 예. KB증권은 2분기 정점으로 예상하는 만큼 주가는 지금부터 반등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종전의 목표 주가 7만 한 5천 원 정도였던 걸 8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물론 외국계 증권사도 비슷해요. 골드만삭스나 뭐 JP 모건 등도 7만 2천 원, 8만 원 정도의 주가를 이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이들을 보면 대부분 하반기에 그래도 미국이 어떤 피벗, 경기 전환, 금리 어떤 전환의 어떤 속도 조절의 어떤 시그널을 주게 되면 그걸 빌미로 IT 기업들이든 그동안 재고를 쌓아놨던 기업들이 조금 투자를 재개하지 않겠느냐. 조심스러운 이제 전망이 섞인 희망 섞인 전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다 마이너스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 장밋빛으로만 볼 수는 물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턴하는 이 시점 이전에 한 6개월 전에 반등한다면 반도체가 대장주라는 데는 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등이 조금 재고 정점, 안 팔리는 물건이 재고가 가장 많을 때보다 직전 분기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뭐 그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기다려라 더 떨어진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과거에 이제 가격 정점을 치고 나중에 한 30%, 80% 올랐다는 건데 그 당시는 저금리 상태였어요. 아, 그 당시에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누가 파산 신청하거나 지금보다 더 심한 액션, 과감한 전략을 치웠기 때문에 그게 수혜가 와서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 상황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주가가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이 나빠서 어닝은 거꾸로 가서 주가는 바닥을 쳤기 때문에 주가 바닥이라면 저는 바닥이라는 거는 거의 95% 동의합니다. 바닥이라는 건 동의한다. 애널리스트 있을 때 제가 작년 애널리스트 있을 때 바닥을 5만 3천 원이라고 6월 달에 그때 얘기했거든요. 그 저점으로 안 가고 있잖아요. 그 저점은 안 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올라가는 속도는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든지 재고가 줄어가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금리 상태가 아니고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는 한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바닥인 것 같긴 한데 올라가는 건 모르겠다. 왜냐면 올해 어닝이 20조 이하로 나오잖아요. 내년 어닝이 한 50조. 작년에 지금 43조였는데 올해 잠깐 20조 내려갔다가 내년 어닝이 50조, 60조 나와야지 ROE가 12% 나와요.
예. ROE가 10% 나오기 때문에 ROE 10% 정도 나와야지 PBR 한 1.3배 이상이 되거든요. 지금 PBR 북벨주가 주가 올해 내년 평균 한 5만 원 할 거예요. 순자산 비율을 보면 네. 역대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지금은 어떻습니까? 역대 거의 가장 바닥이죠. 지금 거의 바닥이. 그래서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바닥은 동의하는데 이것이 과거처럼 드라마틱하게 반도체 주가 어닝이 20조 됐다가 내년에 60조 돼가지고 ROE가 올해 한 4% 됐다가 내년에 12% 되느냐, 예. 그 PBR이 1.3배 되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동학개미들이 갖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고 네. 주가 올라가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만은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어닝이 20조에 다시 60조로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면은 PBR 1.3배 이상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1.3배라는 숫자 갖다 대밀면은 6만 5천 원, 7만 원 이상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 1.3배라면 ROE 현재 한 10%좀 언저리까지 가는 거. 가격은 현재 그 ROE 그 정도 해서 가격은 얼마라고? 올해 한 4만 7, 8천 원, 5만 원 정도. 5만 원. 내년에 5만 2, 3천 원에서 5만 5천 원. 북배우는 그렇게 빨리 안 움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43조 영업이익에서 올해 20조 이하, 내년에 50조 가더라도 ROE는 3, 4% 내려갔다가 5% 내려가 내년에 8% 되는 건데 예. 삼성전자 ROE 한 8%, 10% 정도 갔고 북벨주 글로벌 마켓이 좋아가지고 유동성 자금이 돌아와서 똑같은 ROE가 10% 이하일 때 1.5배 주는 적이 있었죠. 예. 과거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그런 때문에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게 안 주면은 7만 원 이상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물론 내년도 실적이 가봐야 하는데 내년에 70도 나올 수도 있죠. 누구 말대로 올해 20조 됐다가 내년에 70조 되는 가시성 언제 보일까요? 아무리 빨라도 올 가을쯤 돼서 되거든요. 예. 그럼 지금 1월달 시점한테 예. 내년도에 예. 올해 20조 내년 70조 되니까 사라. 이거는 그렇고 바닥은 맞고 주가는 굉장히 굳건하게 잘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예. 목표 주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목표 주가는 보수적이고 뭐 올라갈 시점도 불확실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도 뭐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바닥인 건 맞는데 1.1배 이러니까 예. 5만 5천 원, 5만 8천 원, 또 5만 3천 원에서 빠지기는 굉장히 어렵죠. 예,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뭔가 투자자들이나 이런 데 획기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까 TSMC와의 이 기술 격차도 시장 점유율 격차도 못 좁히고 뭔가 새로운 걸 보이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맞습니다. 삼성이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래 먹거리가 예. 뭐냐, 반도체의 산업이 뭐냐, 예. 여기에 뭐 바이오도 있을 수 있고, 뭐 인공지능 여러 가지 얘기하고 네. 있지만 가시화되면서 조금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100조 원이 넘는, 120조 원이 넘는 현금 자산을 가지고 뭐 M&A를 통해서 아니면 신기술 개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신사업을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굉장히 정체돼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늘 선호 종목으로 지난해에도 막 16조 원 이상 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지난해만 30% 가까이 빠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늘 보면 이 손해본 종목을 계속해서 지금 5만 원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횡보 국면이 내년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더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렇게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반도체 이외에 뭐 비메모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뭐 우리가 얘기했던 ARM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이제 M&A를 검토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과연 감산이나 아니면은 이제 증산이나를 통해서 이 치킨 게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이 플랜이 삼성이 함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 산업의 어떤 재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지금 SK 하이닉스도 재고가 거의 한 40주 가까이 쌓여 있습니다. 재고 40조 1년, 거의 1년치 가까이 재고를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계속해서 증산으로 가게 되면 다 같이 죽자는 거거든요. 결국 어떤 기업이 이제 최후에 살아남을 수 있냐. 물론 삼성은 남을 겁니다. 네. 남지만 이게 그 위에 이후에 반도체 이후에를 이제 생각하게 되면 큰 그림을 그린다 보면 반도체 지금 어려울 때 과연 어떤 반도체 이외에 이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얘기도 나오거든요. 사실은 전장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놓치고 있는 이런 신사업에 대한 먹거리를 빨리 개발하지 않은 이상 네. 주가를 견인할 만한 이제 모멘텀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러네요. 굉장히 주주들로부터 굉장히 곤욕스러운 이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러면 네. 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뭐 5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뭐 올해 어떻게 투자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전략? 어제 뉴스 나온 중 하나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감산하거나 저기 투자 이렇게 축소하면은 하이닉스가 더 오르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아, 하이닉스가 더 오른다. 더 오르는 거죠. 수혜는 하이닉스가 더 크게 볼 거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진짜 감산하거나 투자 축소하냐 그걸 보셔야 되고요. 네. 이번 달 구정 이후에 실적 발표될 때 입을 지켜봐야 되겠죠. 또 하나 혹시 가능성 있는 거는
어제 낸드 분야, 디램 말고요. 네. 낸드 분야에서 2등 4위 업체인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하는 기사가 합병 가능성을 나왔어요. 낸드 네, 플래시에서 2등 4위 2등과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 그래서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 주가가 어저께 7% 올랐거든요. 어제 미국 장에서. 예. 왜? 합병하면 아무래도 구조조정 내지는 조절이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런 데서 아마 생산 조절이 나오면은 삼성전자 줄이고 키옥시아, 낸드 이런 거 줄인다고 하면은 그건 베스트죠. 그래서 결국은 공급 사이드에서 액션이 보여지는 게 확인되면은 아마 제가 아까 말씀하신 쉽지 않다는 목표 주가가 빨리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기술적인 반등을 보시고 너무 많으면 줄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 다른 주식이나 다른 더 금리나 다른 거에 더 민감한 주식으로 가는 것이 예. 낫거나 아니면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낫죠. 아, 공급 사이드, 그러니까 생산하는 쪽에 뭔가 공급량을 줄이는 그런 움직임을 좀 봐가면서 투자 전략을 확인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 만약에 지금 한 삼성전자가 6만 원이고 하이닉스가 10만 원 넘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1.1배 정도 가는 거고 예. 1.12배. 주가 순자산 비율. 그렇죠. 네. 하이닉스는 올해 적자가 뭐 얼마가 됐던 간에 북밸류는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8만 원 중반대면은 지금 한 1.1배 하이닉스도 가는 거거든요. 예. 많이 반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감산을 하거나 그런 게 되면은 여기서 한 15% 20%가 쉽게 갈 수 있지만 안 그러면 멈출 가능성도 거의 만만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과 주가 전망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전 아스트라자산 리서치 본부장,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